2025년 7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가 서태평양 공해상 수심 5,800m 해저에서 평균 2,000 ppm 이상, 최대 3,100 ppm의 고농도 히토류 부존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경제성 있는 광산의 기준인 1,000 ppm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발견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21세기 석유로 불리는 히토류를 둘러싼 자원 전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는 란타넘, 세륨, 너디뮴 등 17개의 원소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희귀할 희자를 써서 히토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구상의 금보다 1800배에 더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희귀하다고 불릴까요?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상태로 추출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토륨 등 방사성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환경적 한계도 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풍력 발전기,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특히 너디뮴으로 만든 자석은 일반 자석보다 10배 이상 강력하며 F-35 전투기 한 대에는 무려 450kg의 히토류가 사용됩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채굴량의 약 70%, 정제는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2025년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히토류 원광 생산의 약 70%, 정제 공정의 9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 중국은 히토류 27만 톤을 생산했는데 이는 5년 만에 2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위인 미국은 4만 5천 톤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제입니다. 미국은 히토류 수입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이 자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도 정제를 위해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밸브를 실제로 잠근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을 일본 해경이 납포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고 일본은 단 3일 만에 백기를 들고 중국인 어부와 어선을 석방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 일본이 무너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는 히토류가 실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난립하던 히토류 업체들을 6개 국유기업으로 통폐합했고 2024년에는 사실상 중국 히토그룹과 북방 히토그룹 이 강체제로 재편했습니다. 산업 전반의 통제와 글로벌 가격 결정력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중국 국무원은 최초의 히토류 관리 전문 행정법규인 히토류 관리 조례를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전체 공급망을 정부가 통제한다고 명문화한 겁니다. 이제 중국은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히토류 공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셈입니다. 2024년 12월 중국은 미국에 대해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 2026년 1월 6일 중국은 다카이치 산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너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히토류 디스프로슘과 테르뵴의 중국 의존도는 거의 100%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대만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 타이밍에 금수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은 또다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핵심 광물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했지만 미군 연관 기업은 배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히토류 패권을 앞세운 중국의 일방적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히토류 금속의 80%, 히토류 화합물의 61%가 중국산입니다. 삼성정의는 MLCC, 제조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모터용 너디뮴 연구자석 공급망이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2024년 중국의 히토류 수출 허가제 도입 당시 한국 제조업 생산 차질 규모가 연간 최대 23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바다 밑에서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주인공은 탐해 3호입니다. 정확히 6,862 통읍 물리탐사 연구선으로 국비 1,77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23년에 진수한 이 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탐사 장비를 자랑합니다. 핵심 무기는 8.1km 장거리 스트리머입니다. 648개 채널의 센서가 촘촘히 배치되어 수심 5,800m 아래의 복잡한 지질 구조를 선명하게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 밑을 MRI로 찍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 7월 탐해 3호는 서태평양 공해로 향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물리 해석 기술을 결합해 히토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지질학적 환경을 사전에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곳을 점 찍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 곳 모두에서 고농도 히토류 시료를 확보했습니다. 100% 적중률입니다. 이건 그냥 운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장비로, 우리 연구진이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정확히 맞춘 겁니다. 해저 히토류는 육상 광산보다 세 가지 명확한 우위가 있습니다. 첫째, 채굴이 쉽습니다. 해저 퇴적물 상부 0m부터 10m 깊이에도 높게 분포되어 있어서 육지처럼 산을 깎고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대한 청소기처럼 바닥을 훑으면서 진흙을 빨아 올리면 됩니다. 둘째, 품질이 좋습니다. 중위토류 함량이 평균 2배 이상 높아 경제성이 높습니다. 중위토류는 고급 자석, 촉매, 조명 등 특수산업에 쓰이는 희귀 원소로 경제적 가치가 더 높습니다. 셋째, 환경 친화적입니다. 방사성 원소 함유 비율이 낮아 해양 선광 과정에서 해수를 활용할 수 있어 환경 오염도 적습니다. 육지에서 히토류를 캘 때는 엄청난 환경 파괴가 불가피했지만 바다에서는 그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발견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협상력입니다. 물론 찾았다고 당장 내일부터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채굴 기술도 더 다듬어야 하고 바다 진흙에 맞는 새로운 정제 기술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안이 아예 없는 것과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대안이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중국이 히토류로 협박할 때 예전에는 무릎 꿇고 빌어야 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믿는 구석이 있다고 버틸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겁니다. 둘째는 자원 영토의 확장입니다. 공해 자원은 국제해적기구가 관리하는 인류 공동 유산으로 선제적인 데이터 확보가 곧 독점적 탐사 권한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4월 2차 탐사에서는 해당 해역의 탐사 밀도를 높여 정밀한 자원 지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데이터를 국제해적기구에 제출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 면적보다 더 넓은 바다 밑 땅을 자원기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셋째는 기술 자립입니다. 자, 김윤미 해저지질연구센터장은 우리 기술로 유망 지역을 예측하고 일관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해저자원 탐사 기술 자립화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들이 다 파먹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밥상을 차릴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히토류 공급망의 진짜 병목은 광물 채굴이 아니라 이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화학 공정에 있습니다. 히토류 원소 17종은 화학 성질이 매우 비슷해 이를 분리하려면 고도의 정밀 화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은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미나미토리시마 해저에서 수심 6,000m 채광 실증을 진행 중입니다.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탐사에서 실제 생산까지 평균 16.3년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코트라. 실제 상업 채굴과 정제 기술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히토류는 21세기 산업의 산소입니다. 그런데 그 산소 밸브를 중국이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2010년 일본부터 2026년 미국까지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로 전 세계를 압박해 왔습니다. 전 세계가 숨이 막혀가는 이 시점, 대한민국은 땅이 아닌 바다, 그것도 5,800m 심해에서 새로운 숨구멍을 뚫었습니다. 탐해 3호가 건져 올린 것은 단순히 진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자원 빈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기술 하나로 자원 강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경제적으로 캐내는 기술, 환경 파괴하지 않고 정제하는 기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조선업이 그랬듯이 이번 해저 히토류 전쟁에서도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골든 시사 리포트 박 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